혈관 건강 때문에 탄수화물, 나트륨, 단백질, 비타민, 칼슘 등 각종 영양소에 관심 많으시죠? 하지만 혈관 건강을 책임지는 숨은 공신이 칼륨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체내 수분량과 산송도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혈압 조절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혈관 지키는 숨은 공신 칼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가 튼튼해지는 칼슘은 제가 아는데 이름이 좀 비슷한 칼륨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 박 교수님이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칼슘이 아니라 칼륨이고요. 사실 꽤 중요한데 꽤 저평가되어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과거부터 젓갈, 국, 찌개, 김치 굉장히 짠 음식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혈압 유방률이 외국보다 더 많아야 오를 텐데 소금 섭취만으로 보자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 그렇게 됐던 이유는 우리 식사 자체가 거의 외국 기준으로는 채식주의자의 식사같이 채소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거기에 칼륨이 많아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와 함께 아무래도 채식을 위주로 하니까 체중이 많지가 않아서 상대적으로 고혈압 유방률이 낮았는데 거기에 굉장히 기여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칼슘 부족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고 잘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은데 칼륨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그 답이 여기에 있거든요. 혈관 지키는 숨은 공신 칼륨이 왜 중요한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이유, 고혈압이 악화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는군요. 김기남 교수님. 네네. 이게 이제 보통 나트륨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삼투압의 효과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이 삼투압 효과 때문에 혈관 내로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이 나트륨과 칼륨은 하나의 세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칼륨이 줄어드는 거고 칼륨이 많으면 나트륨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트륨이 많으면 칼륨이 빠져나가고 칼륨이 높으면 나트륨이 빠져나가고.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 섭취가 너무 많고 칼륨 섭취가 너무 낮기 때문에 결국 혈압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나트륨 섭취와 칼륨 섭취 자체도 중요하지만 두 개 아까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둘의 비율도 중요한데 현재 보시면 나트륨은 거의 두세 배 더 많이 먹고 있고 칼륨은 그거보다 좀 섭취량이 한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나트륨 섭취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칼륨 섭취가 낮은 그런 그룹에서도 혈압이 고혈압 환자가 더 많다라는 얘기도 있겠고요. 네. 현재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은 칼륨 섭취에 따라서 어떤 생존율, 그러니까 수명의 어떤 길이를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가장 적게 섭취하는 그룹과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 그룹을 비교하면 생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트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륨 섭취를 늘려서 둘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칼륨 섭취가 부족하면 골 밀도가 낮아집니다. 박 교수님. 네, 이 나트륨과 칼륨은 사실은 혈압과 관련된 거로 잘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나트륨 섭취와 골다공증도 굉장히 연관이 커요.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골절 위험 때문에 골다공증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트륨 섭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g 정도 나트륨 섭취하라 그러죠. 소금으로 한 5g 정도요. 근데 2g 드시는 분에 비해서 4g 정도를 드시는 분이 골다공증 또 골절의 위험이 굉장히 컸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여기에 같이 작용하는 게 마찬가지로 지금 나트륨, 칼륨이 커플로 작용하기 때문에 칼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칼륨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을 딱 잡아줘야 칼슘도 인도 잘 작용을 해서 골밀도를 유지하는데 뼈가 빠지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균형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칼륨이 줄어들게 되고 칼륨이 높아지면 자꾸 마그네슘이라고 하네요. 나트륨이 이제 마그네슘도 줄어들게 중요하죠. 되는 그러니까요. 중요하지만, 네. 네, 그렇게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짜게 드시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가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칼륨 섭취 잘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WHO에서 권유하는 거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소금 섭취는 한 5g, 나트륨은 한 2g 정도로 제한을 하자 하고 있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한 3.5g, 3,510mg 정도를 권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채소를 따로
먹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거하고 나트륨을 좀 늘리는 거 양쪽이 다 필요하긴 하는데 음식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딱 줄여버리면 칼륨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짜게 드시지 않는 거 조금 좀 조절을 하시면서 채소를 섭취를 살짝 늘려서 이게 균형을 맞추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좀 짜게 드셔서 그런 걸까요? 네. 한국인의 칼륨 섭취량이 매우 부족하다고요, 김 교수님. 네. 실제로 50대 이상 성인 남녀를 약 한 8,700여 명 조사한 그런 결과를 보면 남성에서는 한 3,258, 그러니까 거의 근접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 부족한 거고요. 여성에서 많이 부족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짜게 드시는 것만큼 지금 여성들에 있어서는 칼륨 섭취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우리도 뼈를 생각한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트륨과 칼륨이 커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트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륨 섭취를 늘려야만이 결국 혈관 건강도 잡을 수 있겠고 뼈 건강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좀 음식 섭취를 하실 때 조금 더 골고루 드시는 거에 좀 맞추고, 제가 보통 환자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국을 드실 때도 국물은 버리고 건더기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더기가 결국 야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식생활에서도 그런 것들 좀 예전에 먹었던 그런 식사 패턴들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눈물 흘리면서 국물 버리겠습니다. 교수님. 자, 이어서 칼륨이 부족하면 세상에 이럴 수가. 영양제를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답니다. 김 교수님. 네, 우리 이슬기 아나운서가 나트륨이 싫으니까 자꾸 마그네슘 하셨는데 다들 이제 마그네슘 그러면 뭐 눈가가 떨리고 뭐 쥐가 나면 마그네슘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고 또 뭐 어지러우면 철분제 먹어야 되고 뼈를 생각하면 칼슘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미네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미네랄입니다만 칼륨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칼륨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염기. 그러니까 알칼리의 칼리가 칼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륨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산과 염기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의 어떤 산과 염기의 어떤 산도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아무리 미네랄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섭취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부족한 것 같지가 않고요. 실제 음식 섭취할 때.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뭐 유제품이라든지 칼슘이 많은 음식들을 드셔야 되겠고, 철분제는 사실은 이제 빈혈이 없는 분들, 특히나 폐경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빈혈이 없는데 철분제를 드시는 거는 오히려 간의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더 빨리 늙는 그런 안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드시는 거,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드신다는 그런 측면들이 중요하겠고,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건 좀 줄이고, 대표적인 게 나트륨이죠. 그리고 부족한 칼륨과 칼슘은 더 늘리는, 제가 아마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쌍칼이라고. 쌍칼이요? 뭐죠? 칼슘과 칼륨. 아, 칼슘. 그러니까 깜짝이야. 나트륨은 줄이시고 칼슘과 칼륨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걸 적극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근데 저 너무 충격적인 게 나름 뭐 밤에 먹는 영양제, 낮에 먹는 영양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라면서 굉장히 똑똑한 척하면서 챙겨 먹었는데 하나도 소용이 없네요. 칼륨을 안 먹었거든요. 그럼 이 방송 끝나고 제가 가지고 칼륨을 좀 사가지고 쌍칼 중에 하나인 칼륨을 섭취를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교수님? 칼륨은 영양제로 권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네, 이제 나트륨은 혈액 중에 굉장히 높은 농도로 있고 이렇게 잘 안 맞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가 설사하시고 막 그래서 저 장 검사한다고 할 때 말고는 잘 안 맞지 않습니다. 근데 칼륨은 조금만 변화해도 크게 문제가 돼요. 굉장히 좁은 범위로 조절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근육 수축하는데 또 신경 흥분하는데 작용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근육이 심장 근육이죠. 심장 근육의 수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칼륨이 어느 정도 농도 이상이 되면 부정맥이 일어나서 급사하거나 호흡부전이나 실신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또 칼륨이 또 너무 적으시면 이뇨제 같은 거 또 혈압약 쓰시면서 또 칼륨이 너무 적으시면 또 기운이 너무 없고 마비가 오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좁은 범위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제로 권하지 않고요. 그런데 영양제 중에 조금씩 들어간 게 있는지 과거에는 칼륨이 높은 분들을 잘 보지 못했어요. 검사를 했을 때. 최근에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제 중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고, 또 하나는
야채가 좋다고 너무 많이 갈아 드시는 분들 중에 일부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게 확실히 정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칼륨은 영양제로 먹지 말고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음식들이 풍부한 칼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박민선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나나, 아보카도, 토마토, 과일류, 야채류가 있네요. 네, 기본적으로 잡곡류와 과일 채소에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채소 많이 먹었고 저희가 쌀을 위주로 하는 식사를 했기 때문에 또 쌀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충족이 됐죠. 근데 요즘 음식 중에서 지금 바나나 같은 경우는 과일 중에서 칼륨이 가장 많은 그런 식품이에요. 이렇게 자그마한 중정도의 바나나 같은 경우도 한 400mg이 넘게 있어서 하루 필요량의 10% 이상을 갖고 있고요. 또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480mg이 넘어서 특히나 아보카도는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고기 같은 거 안 드시는 분들 중에서 식물성인데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권유하고 있는 그런 과일일까 채소일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도마도는 뭐 워낙이 채소에 가까운 식품이기 때문에 칼륨도 높고 혈관 질환이나 모든 거에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권유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탐스러운데요. 이어서 우리 김규남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식품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고구마와 시금치네요, 교수님. 네. 뭐 바나나가 얼마라고요? 고구마는 540 들어있습니다. 경쟁자. 이제 문제는 이제 둘 다 달게 먹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도 너무 익혀서 드시게 되면 또 당분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고, 고구마도 이제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선택이, 어쨌든 칼륨이 좀 높아서 겨울철 간식으로 드시는 거 말리지 않겠고요. 옆에 보시는 이제 시금치도 약 한 컵 정도에 한 840m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대개 시금치 나물로 드시게 되면 이제 데치거나 하실 때 칼륨이 물에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삶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오래 물에 담가둬 버리시면 다 빠져나가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칼륨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시금치에 들어있는 뭐 엽산이라든지 마그네슘 이런 것들 소실이 많기 때문에 열에 강한 그런 채소거든요. 그래서 익히긴 익히지만 너무 물에 오래 담궈서 다 빼버리는 이런 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경쟁적으로 좋은 식품들을 안내해 주시다 보니까 다 먹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과하게 섭취를 하면 안 좋은 분들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풀어볼게요. 칼륨 과하게 섭취하면 안 되는 사람은 1번은 당뇨병 환자, 2번은 만성 콩팥병 환자, 3번 관절염 환자, 4번 피부병 환자. 정답 뭘까요, 김규남 교수님? 네, 정답은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매번 제가 왔을 때마다 조심하시라. 만성 콩팥병 환자신 거고요. 오히려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야채 섭취를 통해서 칼륨 섭취를 늘리면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당뇨병 환자들은 칼륨 섭취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만성 콩팥병은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성인이면 콩팥에서 알아서 나트륨이 많으면 배설하고 칼륨이 높으면 배설하고 이런 그 기능이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조금만 이게 배설이 안 돼도 고칼륨 혈증이 생겨버리거든요. 앞서 박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심장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부정맥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는 진짜 급사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콩팥 기능이 떨어진 환자분들한테 제가 막 말씀드리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즙을 드시지 마세요. 그다음에 가루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과일이고 채소라 하더라도 즙을 내거나 갈아서 먹게 되면은 칼륨의 함량이 훨씬 더 한꺼번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시긴 드시되, 그러니까 앞에서 시금치는 너무 데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오히려 담갔다 드셔야 되는 그런 반대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드시긴 드시되 너무 한꺼번에 고농도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달인 거, 즙, 가루로 믹서로 갈아서 먹는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